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저는 현대차 그룹의 남양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 하면 엔진을 대체하는 전기 모터만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성능의 진짜 숨은 공신은 다름 아닌 인버터. 네, 이 인버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투스테이지 인버터 모터 시스템을 접목해서 얌전하게 탈 때에는 고효율 모드, 그리고 속도를 즐기고 싶을 때에는 고성능 모드를 추구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저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시죠. 투스테이지 인버터 시스템, 일단 뭐 이름만 들어도 뭔가 범상치 않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먼저 이 설명을 듣기 전에 모터의 구조나 인버터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제 구동을 전달하는 모터, 배터리의 전력을 모터가 구동할 수 있도록 전력 변환을 해주는 인버터, 차량의 휠 토크로 모터의 토크를 변환시켜주는 감속기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시스템은 이 전기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전기차의 출력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효율로 만들수록 이 차량의 전비나 주행거리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모터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스테이지 모터 시스템, 업계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해요. 고출력화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효율을 또 고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좀 몰입을 했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 투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입니다. 투스테이지의 뭐랄까요, 회로의 어떤 구조? 구성?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개의 인버터와 하나의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의 운전 모드가 있습니다. CEW는 하나의 인버터와 하나의 모터로 구동이 되는 모드이고요. OEW 모드는 두 개의 인버터가 하나의 모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모드입니다. 실제 차의 운전 상태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요구하는 토크와 속도에 맞춰서 운전점이 가변을 하게 될 텐데, 저속, 저토크 영역에서는 CEW 동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 고속, 고토크 영역에서는 OEW 동작을 하게 되고, 실제 운전 중에서는 인버터가 이러한 모드 변경을 자유롭게 처리하면서 운전자의 어떤 출력 요구에 맞게 모터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이 스위치팟 영역이 또 이 안에서 존재를 하나요? 실제로 CEW 동작을 할 때는 저출력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발생하는 토크의 속도 곡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인버터를 동작함으로써 저희가 모터에 더 큰 전압을 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OEW 모드에서는 토크 곡선을 이렇게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이제 CEW 모드가 되고요. 이 영역이 OEW 모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터 시스템의 효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최대 출력 구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요 운전 포인트는 대부분 저속, 저토크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효율이 좋아야지 사실은 AR이 좀 높은, 그다음 전비가 높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투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CEW 모드에선 마치 출력이 적은 모터 시스템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효율점이 실제 차량 주요 운전점과 굉장히 근접하게 됩니다. 이 CEW 모드를 통해서 차량의 전비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스테이지로 이러한 성능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더 짧은 버전의 스테이지나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간 이렇게 스테이지를 3개, 4개 늘리면은 좀 더 촘촘하게 이 운전 환경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리는 건가요?
네, 좀 더 이런 스테이지를 촘촘히 해서 차량의 주요 효율점과 주요 출력점들을 거기에 맞게 저희가 최적화하면서 스테이지를 늘려간다면 이론적으로 더 좋은 효율의 모터 시스템과 더 큰 출력의 모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이제 하드웨어가 복잡해지고 인버터는 더 많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모터의 설계도 좀 더 복잡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연구 정도 수준에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출력을 올리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떠한 장애물들을 극복을 해야지 그런 출력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방식인데 이제 모터의 인덕턴스라고 하는 전기적 파라미터를 줄여서 이 모터 시스템을 고출력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개발의 방법이고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디자인 접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덕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인덕턴스의 개념이 약간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인덕턴스는 그 모터의 전기적 파라미터인데요. 단위 전류당 모터가 낼 수 있는 토크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덕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같은 전류를 인가해도 큰 토크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인덕턴스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많은 전류를 줘야지 동일한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전류량에서 나오는 토크의 크기인데 같은 전류량에서 토크가 크면 그게 더 고출력 개념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제 출력은 기본적으로 토크와 속도의 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기차의 최고 출력이 발생하는 지점은 토크와 속도 곡선의 이제 그 특정 지점이 출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덕턴스가 높다는 얘기는 최고 토크로 끌고 갈 수 있는 속도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덕턴스를 올리게 되면 출력은 줄어들게 되고 하지만 작은 전류로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은 전류를 줘서 효율은 나빠지지만 출력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투스테이지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인덕턴스가 커지면서도 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봤다라는 건가요? 네, 인덕턴스가 크면은 출력은 작아지지만 장점은 작은 전류로도 큰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저희가 인버터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고 모터 시스템의 전체적인 효율 상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투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은 두 가지 인버터를 통해서 같은 배터리 전압이라도 더 큰 전압을 모터에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덕턴스가 커서 역기전력이 커지더라도 저희는 더 큰 전압을 모터에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최대 토크를 더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출력은 끌어올릴 수 있게 설계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좀 얼기설기 엮여있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인버터를 두 개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두 개의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의 부품의 면적도 증가가 되게 되고 재료비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버터, 정기적으로 두 개의 인버터를 어떻게 하면 기계적으로 하나의 인버터의 형상에 설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하나의 인버터의 그 기계적인 형상에 두 가지의 정기적 인버터를 설계하는 그런 고출력 밀도의 인버터를 개발했습니다. 효율이 높게 필요한 인버터 1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적용하고 출력이 중요한 인버터 2는 실리콘 소자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사용량을 줄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이 그러한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인버터가 기존 아이오닉 5에 들어간 인버터입니다. 네, 다만 지금 출력이 상이합니다. 이 인버터는 160kW급의 인버터고요. 이제 NEN에 적용된 인버터는 약 280kW급의 인버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출력이 거의 2배급에 달하는 인버터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보면 폭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네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모터 시스템 효율을 저희가 1% 향상을 시키면 주행거리는 1.5에서 2% 정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 효율 수치는 기본적으로 원 스테이지를 설계했을 때보다 이 같은 동출력 대비해서는 약 1에서 2% 정도 증대된 효율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에서 2%가 아까 다시 거의 1.5에서 2배 정도니까 저희가 보는 효율성, 전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 4% 정도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모터 시스템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개선이 된 수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게 4%가 겨우 4%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제조사들은 연비를 1%, 2%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이거든요. 근데 4%면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이제 고성능, 고출력을 내는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출력의 향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두 가지 인버터가 전력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버터가 전력을 공급했을 때 대비해서 약 1.7배 정도의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력으로 따지면 저희가 하나의 모터 시스템을 썼을 때보다 약 170% 수준의 출력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터가 이렇게 170%까지의 출력을 모터로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럼 모터는 그거를 아무 문제 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모터 역시도 투 스테이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설계 변경량과 검토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요. 내부의 절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설계를 굉장히 이제 극복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6개의 단자로 저희가 모터 인버터를 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터의 인덕턴스, 모터 턴에서 인출해 오는 그런 그 단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도가 증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터에서 극복을 해서 투 스테이지를 잘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성능 엔진 중에서도 가끔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고출력 버전으로 딱 넘어갈 때 특정 RPM에서 차의 움직임이 확 바뀌는 이질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투스테이지 모터 인버터 시스템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실제로 이제 이질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모터 시스템의 토크가 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덜컥거리는 뭔가 느낌이 온다. 맞습니다. 모드를 바꾸는 절한 영역에서 네. 전류의 흐름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인버터 1과 2의 스위칭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스위칭 패턴이 가장 전류의 이질감이 없도록 만드는 패턴의 구간을 저희가 발견하였고요. 이 구간에서 절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 절한의 시간은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의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차량을 타보시면 아마 모두 절한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이질감을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일단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투스테이지 토폴로지를 아이오닉 5N 요 한 차종에만 쓰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다른 차종으로 이렇게 확대 적용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25년부터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당 플랫폼에는 이 투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이 대부분의 이제 메인 출력 모터 시스템에 적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효율도 올라가고 또 출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현대차 기아는 이러한 투스테이지 모터 시스템 기술을 계속해서 확대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투스테이지 인버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아이오닉 5N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일상 영역에서의 운전처럼 지금 시속 50에서 60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진짜 뭐 출퇴근하는 이러한 느낌으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은 살짝만 밟고 있는 이러한 조건이라면은 확실하게 CW 모드로 전력을 아끼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탈 때에는 보통의 EV 전기차의 그 주행 감각과 그 주행의 어떤 에너지 소모량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게 되면 이제 그 투 스테이지 사이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느껴질까요? 자, 140, 150, 160 한 번에 속도를 쭉 끌어올리면서 이 차의 모든 출력을 다 끌어내 봤거든요. 하지만
정말 스미스하게 그 어떠한 이음매나 충격의 느낌 아니면 동력이 끊기는 느낌 없이 진짜 160까지 깔끔하게 한 번에 밀어 올려주는 이러한 느끼지 어려운 그런 전환 과정을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OEW 모드로 고속 영역에서 이 출력을 내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민감함의 영역 안에서도 CW와 OEW 사이에서의 어떤 전환되는 그 과정 결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와, 진짜 빠르게 올라가네요. 제가 입으로 따라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정격 출력을 다 쏟아내면은 엄청난 가속력이 나오지만 투 스테이지라는 거 설명해주지 않으면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스테이지 인버터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여러분들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오닉 5N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주행이 좀 짧게 마무리돼서 아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오닉 5N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력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안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2차와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